안녕하세요. 도쿄항자입니다. 2월 27일부터 현재까지의 경제기사 요약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주의사항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하루에도 정말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기사들 간에 서로 의견이 상반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고요. 저는 저의 기준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사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맞지 않는 기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영상을 베이스로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도 직접 따로 공부할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사는 SK 시그넷이 미국 기업과의 수주 계약을 따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전기차 충전소 사업자를 하나 알게 됐다는 거죠. 저는 전기차가 미래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전기차 그 자체보다는 충전 쪽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 덕분에 몰랐던 기업을, 그것도 유니콘이니까 신규 기업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이건 신도시 상가에 투자한 사람들 손해가 크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전혀 놀랍지가 않습니다. 어떤 호재가 터지면 사람들이 몰려서 금액이 오르고 그러다가 분위기가 식으면 내려가는 게 어쩔 수 없는 패턴입니다. 신도시도 마찬가지죠. 상가 투자 관련 책을 봐도 신도시 투자 관련해서 팁을 주고 있는 게 신도시 조성 초반에 사람들이 몰릴 때 들어가지 말고 분위기가 식고 공실이 넘쳐서 가격이 무너지면 그때 매수를 하라고 많이들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처럼 고점에 사서 고생한 사람들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되면 당연히 가격은 내려갈 거고, 만약 상가를 매수한다면 그 가격이 빠졌을 때 들어가는 게 맞겠죠. 여러분이 투자를 하려면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보를 얻는 방법 중 하나가 지금 이 영상처럼 경제기사 체크하는 거고, 특히나 이런 정보정책 미래의 방향에 대한 기사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물론 저는 이 기사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바이오 쪽에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라도 바이오 쪽으로 인맥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자와 진짜 알짜를 구분할 수가 있을 거고, 그렇다면 이런 기사를 보고 바이오 쪽으로 투자를 결심해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저는 유통 쪽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곳에서 근무를 했었었는데, 저는 절대로 유통 쪽에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주변에도 말리고 있고요. 유통은 비전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점점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는 겁니다. 구조적 문제를 하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백화점이나 마트에는 계산원이나 진열하는 직원들이 있죠. 특별한 자격이나 스펙도 필요 없었으니까 누구나 쉽게 예전에 취업을 했을 겁니다. 사측에서도 싸게 부릴 수가 있으니 정말 많이 채용을 했었던 거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비정규직은 점점 없어지고 있고 시급도 많이 올랐죠. 이런 사람들 급여를 올려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 그래도 유통사 간의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데 유통마진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계산원이나 진원 사람들 수가 많고 이 사람들의 급여를 올리게 되면 인건비 자체가 부담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본사 직원이나 공채 직원들 급여를 동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규 채용도 당연히 못하게 되겠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사 여러 팀 중에는 핵심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장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 그런 전략 부서들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곳은 스펙 좋은 사람들이 가겠죠. 그런데 임금이 동결되고 몇 년째 월급이 그대로다. 그러면 이 스펙 좋은 사람들은 무슨 선택을 할까요? 당연히 이직을 할 겁니다. 주요 부서가 아닌 곳이라고 해도 토익 같은 거 공부해서 이직을 해버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본사에는 점점 고인물들만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현장에서 신규 채용이 없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해지고 본사에는 빠릿빠릿한 직원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직원들이 먼저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조직의 발전보다는 정체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유통 쪽에는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체크하기 위해서 넣어본 기사입니다. 정부에서 올해를 한국 CCG 산업의 5년해로 선포했던 기사인데, 통신 쪽 회사에 다닌 사람들조차도 CCG를 먼 미래라고 했었었는데 이미 CCG 관련해서 꾸준히 발전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자기가 통신업에 있지만 CCG는 먼 미래 기지로 생각했던 그 사람은 과연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 기사는 전국에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정말 수도 없이 제가 강조를 했었죠. 공급이 바로 깡패라고요. 물량이 쏟아지면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곳이나 집을 사서도 안 된다고 했었던 거고요. 부동산 하락장에도 가격 반해주고서 샀어야 되는 건데, 기사를 보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집값이 빠질 곳이 많이 보입니다. 서울의 미분양 주택이 1000가구가 안 되는데 대구는 13,000가구가 넘어갑니다. 기사를 보시면 그렇게 적혀 있고요. 충남만 해도 8,000가구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대구나 충남 같은 경우는 올해도 쉽지 않아 보이는 거고요. 어떤 정책을 펼 때는 부작용도 같이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의도로 정책 위반을 했어도 부작용이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연 20% 이상의 이자는 부보유란 법률이 합법이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당연히 고리대금업자에게 피해를 입는 서민들을 위한 규정인 거죠. 하지만 신용과 금리는 반비례하는 법입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은행에서 10% 이상의 이자를 받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시대라면 저신용자에게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돈을 빌려주는 곳은 없게 되는 거죠. 정말 급한 상황에서 돈을 못 빌리는 경우도 있게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한번 가져본 기사입니다. 이건 저랑 의견이 같아서 가져온 기사입니다. 저는 정말 연준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금리 무세처럼 매달 금리 얘기만 한다는 거죠. 벌써 금리 인상을 한 지도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인플레는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도 불만이 계속되고 있는지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마트가 영업시간 1시간 단축한다고 합니다. 업계 1위가 하면 당연히 롯데마트나 홈플러스도 따라하겠죠. 재산세나 거래세를 올리면 세입자들이 좋을 게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이 자기의 줄어든 수입을 월세를 올린 식으로 회수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최저시급이 올랐을 때도 그렇죠. 알바들에게 줘야 되는 시급이 오른 만큼 알바를 줄이거나 시간 쪼개기로 피크타임에만 쓰는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논리로 유통 쪽에서는 자기들 마진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1시간 단축이 무슨 큰 의미가 있냐고 할 수도 있는데 11시에 퇴근하게 되면 연장 수당이 붙습니다. 10시에 퇴근하게 되면 이제 이거를 안 줘도 되겠죠? 그리고 1시간 일찍 점포를 갖게 되면 그만큼 조명 같은 곳에 들어가는 전기료도 줄어들게 됩니다. 대형 점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전기료가 몇 천만 원인데 1시간 줄어들게 되면 꽤 비용이 많이 세이브가 될 겁니다. 야간에만 시간이 나서 11시까지 장을 봐야 되는 사람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이건 인생은 언제나 변수에 대비해야 된다는 의미로 가져와 본 기사입니다. 잠실에 있는 회사 다니는 대전 지인이 있는데 SRT를 타고 출퇴근합니다. 너무 힘들지 않냐고 했더니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기사를 봤더니 수요 예측 실패로 자리를 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당연히 출근 시간에 맞는 차편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타격이 되는 일일 겁니다. 그렇다고 대전에 이미 가정 꾸렸는 데다가 지금까지 하락장에 서울로 이사를 할 수도 없을 겁니다. 이렇다고 지을 수 없으면 그동안 출퇴근하던 사람들이 자기 혼자라도 지낼 원룸을 얻게 되는 거죠. 이상으로 경제기사 체크를 해봤고요. 저는 요새 천장 뉴스로 스트레스 받고 있고 또 이달 중순까지 책도 한 권 써야 돼서 정신이 좀 없지만 그래도 경제기사만큼은 지금처럼 꾸준히 체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